자,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금 주식으로 돈 좀 버셨죠? 내가 산 엔비디아, TQQQ 막 엄청나게 많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투자 천재인가? 종목을 보는 눈이 정말 훌륭한가? 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요. 이건 확실한 착각입니다. 지금 이 수익이나 투자 성과 정말 영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영원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은 기왕 내 집 마련 타이밍도 늦었으니까 그냥 주식이나 더 해볼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3년 뒤, 5년 뒤, 아니 당장 다음 달에도 번 돈을 모두 잃고 깡통을 차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냐고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다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꼭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번 수익이 어떤 유튜버가 이 종목을 사라고 해서 샀다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종목이나 ETF를 무지성 적립하여 얻은 성과라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무얼 사라 라고 하는 컨텐츠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이런 컨텐츠들이 얘기하는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거를 타파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소개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무엇보다는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유튜버들은 무엇을 사라, 어떤 종목을 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제2의 엔비디아니까 이것만 모으면 된다. 이거 제2의 팔란티어니까 이것만 믿어라. 아니면 그냥 다 무시해라. SCHD 지금 잠깐 안 좋은 거고 얘는 무조건 정답이기 때문에 결국에 될 거다. 다른 종목 사서 수익 올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안심시키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다 틀렸습니다. 투자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한번 이해하고 나면 실행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원리 한 가지인데요. 이것만 제대로 익히면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아주 무난하고 평탄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동안 10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요거 한 가지만 딱 몰랐던 거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고 나쁜 습관 한 가지만 고치면 분명히 쉽게 부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 대해 공감이 가시고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이미 예측하실 것 같은 분들이면 재미없다고 영상 그냥 끄지 마시고요. 타임라인을 활용해서 방법론 파트로 이동해 보시면 여기서만큼은 처음 듣는 이야기 혹은 처음 듣진 않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자고요. 사실 무엇을 살지 추천받고 싶은 게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엇을 살지 추천받고 싶다는 그 마음 안에는 누군가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모르지만 누군가는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A라는 종목이 어떤 시점에 얼만큼 떨어지고 어떤 시점에 얼만큼 오를 거니까 이거를 사라고 추천하는 게 아닐까라고 막 무언가 내가 모르는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를 떠나가지고 한번 일반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갑자기 친구가 와서 나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 분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얘가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 알아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건지를요. 물론 장기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앞으로도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거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GDP도 더 커질 거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갑자기 큰 역병 같은 게 돈다라든지 큰 전쟁이 나서 미국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존재하고 하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진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주식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누군가는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관점을 접근해 본다면 무엇에 집착하는 거, 뭘 사야 될지 추천받는 것에 골몰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떻게라는 것도 앞에 맥락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거다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맞추는 건 어렵지만 아주 길게 봤을 때 뭐가 좋을 거다라는 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하나는 믿는 건데 길게 봤을 때 얘가 좋지만 얘가 어떤 부침을 겪을지는 모르잖아요. 주식으로 치면 얼마나 하락이 올지 그 하락의 폭이 어떨지 기간이 어떨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얘는 좋지만 얘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는 그 대응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더 쉽게 말하면은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올랐을 때 뭘 어떻게 할 거냐, 내리면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내렸을 때 뭘 어떻게 할 거냐, 뭐 A라는 종목은 내렸을 때 손절할 거냐 말 거냐, 사실 이런 그 전략, 전술 이런 걸 떠올리는 게 좀 더 투자에는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략과 전술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쉽고 기초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통 지키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무시하거든요.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당연히 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 정말 중요한 전략 전술이 바로 뭐냐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겨우 그거냐고요? 아니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요. 여러분이 이 원칙을 당연한 소리라고 무시하기 때문에 10년을 투자해도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사실 이 원칙 되게 뭐 쉽죠. 그냥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판다. 말은 쉬운데요.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무려 3가지나 있어요. 이 3가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절대 다시는 몰빵 투자 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진짜 의미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를 이기는
기술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결국에는 내 심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퀀트라는 투자 방법도 유행을 했던 거고요. 기계적으로 매수,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거, 이런 게 유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심리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몰빵 투자 시에 항상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건 진리고 맞는 말인데 이걸 하필 내가 몰빵 투자하고 있을 때 생각을 해버리면 타이밍의 저주에 걸립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완전 기회를 놓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바닥은 당연히 못 맞춰요. 일정하게 일정한 비중으로 금액을 들여서 주식을 사고 파니까요. 하지만 무릎 아래는 보장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심리적으로 괴로운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타이밍을 몰라서 알고 싶어서 하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식을 오래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무난하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곤 합니다. 결국 투자라는 걸 오랜 기간 건강하게 해야 전체적인 수익의 액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접근이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수량을 모아가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수량의 중요성은 뭐 이런 예시가 있죠. 테슬라를 너무 사랑하신 테슬라 분들이 가짜를 판별할 때 하는 얘기가 꼭 위기 상황에서 투덜대는 애들은 열주도 없더라, 이런 식으로 놀리시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에피소드 뿐만 아니라 사실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대비 주식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익률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보다가도 결국엔 수익액이 충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장이 좀 안 좋은 상태에도 투자를 놓지 않고 계속 돈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량을 늘린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앞에서의 문제, 이 수량 문제도 있고 타이밍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월가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제 월가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자신의 돈이 아니고 고객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찍히는 명목 수익률이 특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 이거는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고객에게 특정한 돈을,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거고 그 목돈의 수익률로서 증명을 해야 되고 수익액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가는 오히려 이런 투자법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교육이나 컨텐츠를 리딩하는 이쪽 분들이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강조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월가의 운용 형태와 다르게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월급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 월급을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투자금이 한 번에 크지는 않지만 나눠진 금액으로 무슨 할부처럼 꾸준히 정기적으로 투자할 금액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한 번에 큰 돈을 넣지 못해서 수량을 크게 가져가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분할 매수 방법을 택하면 어떤 시점에는 그 규모가 충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분할 매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생존법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커요. 몰빵을 하게 되고 갑자기 하락장을 맞이하면은요, 근데 예측이 틀린 거겠죠.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딱 적합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미국 시장의 버블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시장도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코스피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예측이 틀려버려요. 왜냐면 충분히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까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몰빵한 사람은 기도 메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넣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분할 매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또 분할 매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죠. 현금 비중을 늘려서 그 늘어난 돈으로 싸진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은 돈에서부터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조정할 줄 알아야 나중에 자산의 규모가 커져도 큰 손실을 입지 않고 벌었던 돈을 다 날리지 않고 투자를 즐겁게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완벽하게 지켜서 큰 돈을 번 사람이 1950년대에 이미 있었어요. 바로 클로드 셰넌이라는 20세기 최고의 천재라 불린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투자 방법을 고민하진 않았어요.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어떻게 하면 기계적으로 잘할 수 있지? 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36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무려 28%를 달성했다고 해서 매우 유명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칙, 어떻게에 대한 그 하나의 원칙이 되게 간단합니다. 매일 50대 50 비율을 강제로 맞추는 거고요. 그 맞추는 대상은 주식과 현금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오른 걸 팔아서 현금과 비중을 맞추고요. 주식이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그 주식을 더 사가지고 주식과 현금의 비율을 1대1, 50대 50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종목을 살진 크게 고민을 안 했다고 해요. 이 어떻게에 집중해서 계속 투자를 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주식을 투자했냐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당시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10년이 지난 뒤에, 그 사이에 몰랐던 기간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10년이 지난 뒤에 정확히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고르는 재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익 실현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예측하기보다는 변동성 자체에서만 돈을 벌어들인 케이스인 거죠. 이 전략을 우리는 셰넌의 도깨비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종목의 변화로만 두고 봤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고 특정 기간이 지났을 때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뭐지 싶을 수 있지만 정말 도깨비처럼 수익을 올렸다는 거니까 정말 도깨비라고 부를 수 있는 전략이 맞네요. 심지어 원칙
원칙도 간단하잖아요. 50대 50만 맞춘다. 얼마나 쉬워요. 매일매일 하면 되는 거니까. 되게 당연하고 쉬운 거. 근데 지키기가 어려운 거. 이런 거 보통 우리 진리라고 부르죠. 마치 다이어트에서 안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 약간 그런 건데요. 그럴 만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란 이 원칙은 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왜 지키기 어렵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람이라는 게 한 방에 벌고 싶은 탐욕을 가지기도 하고 내가 당장 수익률이 잘 나오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뭐 지금 수익을 올리셨다. 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장이 잠깐 당신에게 돈을 맡겨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하락장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뭐 이거 닭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한 달 뒤에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온다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조정장이라고 판단하고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하락장이라고 판단하고 수익 실현을 다 해버리실 건가요? 이거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없으면 돈을 잃기가 쉽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어쨌거나 올랐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떨어졌으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는 거가 되면 안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아야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셰넌의 도깨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클을 예측해드린다 라는 얘기를 전 하지 않을 거고요. 다른 컨텐츠를 보시더라도 뭐 사이클을 예측해서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거는 보지도 마세요. 그 사이클과 관련해서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레이 달리오도 최근에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이클을 무관하게 무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원칙, 셰넌의 도깨비 같은 전략들을 전 앞으로 계속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뭐 이런 가격이 오면 사세요. 뭐 이런 가격이 올 거니까 기다리세요. 뭐 어떻게 될 거예요. SCAT가 최고예요. 뭐 테슬라가 최고예요. 이더리움 최고예요. 이런 이야기들에 이제 이런 뉴스들에 더 흔들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떤 것에 만능주의, 만능론에서 벗어나셔서 투자를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더 잘하실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자는 내용들을 담아놨거든요.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공감이 되시면 꼭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매주 보시다 보면 1년 뒤에는 투자를 스스로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이 부분 제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리프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특정 기간에 특정 수익률을 오르는 게 다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을 두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큰 수익액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감사합니다.